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드름 치료예요. 여드름 치료 지난번에도 한번 이 주제로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환자분들께서 한 번 더 해달라. 나는 이런 체질인데 나는 이런 체질인데 이런 체질도 좀 치료가 되나요? 이런 부분들 메일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나는 한방치료를 해도 안 되던데 한방으로 어떻게 여드름이 치료될까요? 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다뤄주세요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제가 논할 때 약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한약제에 대한 얘기.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피부과에서 치료를 할 때 뭐 로아큐탄, 즉 이제 피지를 조절하는 약제를 드신다든지, 그다음에 항염증, 그러니까는 소염 작용을 하는 항생제 또는 이제 소염제를 드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건 이해 가는데 한방에서는 여드름 하나하나씩 이렇게 침을 놓는 건가요? 아니면은 한약을 제가 어릴 때 보약으로 몸이 허약해서 엄마가 밥 안 먹는다고 지어준 적이 있고 또 키 안 커서 성장한약으로 먹은 적이 있는데 여드름으로 치료된 환자,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좀 봤는데 어떻게 좋아지나요? 물으셨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그 단어가 청열이에요. 청열. 자, 여드름이 있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체질 분류를 할 때 주로 이제 가슴에서 가슴 위쪽을 상초, 그 다음에 가슴에서 소화기까지를 중초, 그 다음에 소화기 아래쪽, 그러니까 배변을 하고, 그 다음에 생시활동을 하는 장기가 모여있는 부분을 한방에서는 하초라고 이렇게 인체를 3분류합니다.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그런데, 자, 우리 이렇게 보일러가 이렇게 보급이 되기 전에 우리 선조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지내려고 할 때. 예. 온돌의 원리가 뭘까요? 온돌. 온돌 바닥은 발 쪽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 쪽은 시원하게 하면서 이제 그 배치로 해가지고 사람이 따뜻하게 잘 수 있는데 발 쪽은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이게 기본 원리였죠. 인체는 가슴 위쪽으로, 머리가 있는 쪽으로는 열이 올라가면은 순환이 안 좋아지고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지선이 이 가슴 위쪽, 얼굴 쪽에 많이 이제 확장이 돼 있는데 이 피지선이 상열 작용에 의해 가지고 용광로처럼 끌어오르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20대 넘어가면 이 피지선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사춘기가 지났는데도 피지선이 계속 끌어오르면 이 환자는 여드름이 계속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여드름에 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들의 70%가 상초 조열 체질이에요. 가슴 위쪽으로 화가 많고 열이 많고, 선생님 저는 가슴 위쪽으로 열이 많고 땀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탑니다. 엄마가 저를 키우실 때 어릴 때부터 열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얼굴이 붉죠. 그리고 두피도 뜨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자, 오늘 제가 한약재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상방풍탕이라는 한방의 기본 처방이 있습니다. 청상, 자, 상초, 청, 시원하게 만든다. 상초를 청, 시원하게 만든다. 방풍, 풍, 간지러움, 염증을 얘기합니다. 풍자가. 방지하는 처방. 그게 이제 청상방풍탕인데, 청상방풍탕 안에 들어가는 한약재를 살펴보면, 연교라는 약재가 있어요. 연교라는 약재를 환자분들이 어디서 보시냐면, 상상도 못 하실 것 같은데, 개나리꽃 있죠. 봄 되면 피는 노란색 개나리꽃의 열매가 연교입니다. 근데 연교는 저희가, 그 한방서적에서 배울 때, 천연 항생제라고 얘기를 해요. 천연 항생제.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는 아주 건강하고 부작용이 없는 항생제가 이제 연교라는 약재 안에 많이 농축이 되어 있는데, 연교, 그 다음에 청상방풍탕 안에 들어있는 방풍, 산치자, 황련, 황금, 이 약재들이 위쪽으로 울체되어 있는 열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용광로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피지선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여드름이 나게 하는 거를 억제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청상방풍탕 나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 한의원 가서 청상방풍탕을 지어달라 해서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설사만 나고 안 좋아지더라. 피부는 별로 좋아지는 걸 못 느끼겠더라. 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안 맞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청상방풍탕이라는 약 처방, 그러니까 뭐 쌍화탕, 보중이끼탕, 청상방풍탕, 뭐 조경동옥탕 이런 약 구성들은 기본방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방은 기본적으로 이 약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죠, 그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체중도 다르고 비만이냐 말랐냐, 그 다음에 식습관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잠을 잘 자냐 잠을 못 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본방을 써서 이 환자에게 맞아 떨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 구성을 잘 한 약을 드셔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청상방풍탕에 들어가는 약재를 몇 가지 시중에서 구할 수 있게끔 식품으로 등록된 약재도 간혹 있어서 끓여 먹어봤어요. 그런데 효과를 못 봤어요. 이건 이제 한의사들께 맡겨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환자를 진맥을 하고 이 환자가 소화기가 어떠냐, 그럼 이 기본방에서 소화기를 북돋아주고 건강하지 않은 소화기를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배변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변비가 생기고 안 좋은 가스가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걸 배출시키는 약재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상초 조혈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럴 때는 기본에서 약재의 양 자체를 마이너스 감소시켜서 조절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가 참 어렵고 한의학이 참 신기하면서도 진료를 하면서 제가 어렵다 생각되는 게 이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초창기 때 그 임상 경험이 아주 풍부하지 않을 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 한의사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준 이제 뭐 이전에 그 페이닥터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낫는다 했는데 이걸 열심히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기롭게 해봐요. 다른 이제 제 환자가 왔을 때 해보는데 안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을 하겠죠. 왜 안 나았지? 분명히 배울 때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했는데 왜 안 나았지? 이거를 고민을 해보고 경험이 쌓이고 여러 수만 케이스의 환자를 보다 보면 체질이 보이고, 이럴 땐 이 약재를 이 용량만큼 써야 되는구나, 저럴 땐 이 약재를 이 용량만큼 써야 되는구나, 이게 탁 맞아떨어지면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선생님 너무 좋아요. 여드름 적게 나요. 열 오르던 거 좋아졌어요. 얼굴색이 빨갛던 게 이제 투명하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약을 지으실 때 그 부분을 한번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에게도 좋은 약이 나에게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쌍화탕 먹으니까 피로가 풀리고 몸살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 그런데 나는 쌍화탕 먹고 그 얘기를 듣고 쌍화탕 먹었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났다. 이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는 약이지만 내 체질은 이 사람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부모가 다르고 체형이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 약이 나에게도 드라마틱하게 맞아 떨어질 수는 없고, 저희끼리 용어로는 이제 사이드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인삼, 홍삼이 그렇게 면역력이 좋다라고 광고를 하는데, 저는 선생님 왜 홍삼만 먹으면 열 날까요? 그리고 그날 밤에 왜 잠이 안 올까요? 저의 면역력에는 홍삼이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정답이에요. 체질이 다른데 모든 홍삼의 성분들이 내 체질과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많은 체질은 홍삼 안 된다. 제가 이제 뭐 그 선생님 프로폴리스 먹으면은 염증에 좋다고 하던데 저는 프로폴리스 먹으니까 여드름이 더 나더라. 그렇죠. 안 맞는 약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약을 써야 정말로 약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청상방풍탕 얘기를 드린 것도 환자분들이 이제 한약의 원리를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궁금해 하셔서 기본적인 틀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에서 내 체질에 딱 맞게끔 더하고 빼고는 그 환자의 체질을 보고 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고려하셔서 그 치료를 신중하게, 또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막 좀 안 따려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따려 먹고 더 심해져서 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선생님 뭐 오기가 멀어서 기본적인 그런 것들 어디 좀 구해가지고 어디 재탕하는데 맡겨서 먹어봤는데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왔다. 왜 그런 겁니까? 한약재 좋다 해서 먹었는데 전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고유의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를 고치러 가면 저는 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기사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대로 해요.
왜냐면 제가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지 않는 다른 부분에서 또 진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대로 해요. 왜냐면 그 부분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렇게 혼자 해보시려고 하시면 더 몸이 망가지고 더 마이너스 되고 더 부작용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시는 환자들을 꽤 보기 때문에 그런 미연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 조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방으로 치료를 할 때는 말 그대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약에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내 생활도 바뀌어야 돼요. 매일 인스턴트 음식 먹고 뭐 편의점 가서 계속 군것질 하시고 마라탕, 불닭볶음면 뭐 이런 매운 거 저 너무 즐기는데 뭐 좀 드실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달고 사시면은 내 체질에 당연히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체질과 음식을 고려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마이너스 되는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 우리가 아무리 약을 써도 체질 변하는 속도가 잘 지키는 환자들보다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치료를 오시더라도 생활도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 인지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부가적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환자분들을 진료하다가 보약만 한의원에서 짓는 줄 알았는데 치료의 개념을 한방에서 해결할 수 있다니 너무나 신기하다라고 말씀하신 환자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양의학이 한국에 도입이 되기 전에 우리 다 한방으로 살았어요. 피부 질환도 한방으로 낫게 하고. 드라마 허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허준 세대인데 허준을 보면 관절도 고치고 피부도 고치고 뭐 전염병도 고치고 다 한방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약 개념보다는 치료의 개념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난치성으로 치료 안 되던 부분도 한방으로 굉장히 잘 치료되는 영역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드린 영상이 환자분들의 어떤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던 부분에 어느 그런 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